거래처 등록 맞아요? 뭐 거래처 등록 들어가 주시고 요거는 뭐 이제 다 풀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조금 다르네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거래처 등록할 때 맨날 여기다 했었죠. 일반 거래처. 맞아요? 일반 회사에 대한 이번에 일반 회사예요, 은행이에요, 카드사예요. 카드사 요거만 좀 다른 거네요, 그냥. 똑같이 쓰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카드사 쓰는 게 더 쉬워요. 신용카드 들어가셔서 99605 시티카드 유형은 매입이랍니다. 매입.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고요. 카드번호만 있네요. 세 번째에다가 9410 0900 5580 8352 그리고 사업용 카드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썼는데 맨 마지막에 뭐 있어요? 문제. 사용 여부라고 있나요? 사용 여부는 여기 이렇게 알아서 여라고 돼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적을 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일반 거는 정말 쉬워요. 막 주소 이런 게 없다고요. 이렇게 하시고 바로 ESC 누르셔서 끄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계정 과목 적유 등록이죠.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코드 번호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코드 번호를 819라고 치라고 했습니다. 819 치시고 계정 과목 뭐래요? 임차료라고 돼 있죠? 현금 적유랑 대체 적유를 여기다가 그냥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거만 다 할 줄 알겠죠? 뭐 7번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급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 여기 저기에다가 등록하는 건 가끔 쓰는 사례예요? 매달 쓰는 사례라 그랬어요. 매달이라고요. 매달이니까 이거 맨날 할 때마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7번 누르면 되지. 되셨나요? 요겁니다. 근데 매달 내는 거기 때문에 뭔가 적으라는 숫자를 등록한 건데 얘는 도대체 뭐고 얘는 도대체 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현금 적유에 쓰는 건 말 그대로 이 돈을 현금으로 쓸 때입니다. 그리고 대체 적유는 현금 말고 다르게 쓸 때 외상으로 쓰거나 어업으로 쓰거나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외워봤자 시험이랑은 도움이 안 되니까 딱히 얘기 안 했던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 또 ESC 2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원손인재 순서대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 원가 명세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야죠. 그죠? 500번대가 있으니까 들어가야 된다. 원가 명세서 들어가서 운반비 찾으셔서 66만 원이 아니라 660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우측 하단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금액을 확인해라. 금액은 3억 660이네요. 확인을 하셔서 원가 명세서 꺼주시고 원가 끝났으니까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제품 매출원가를 클릭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뜰 거다. 이거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숨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까 저희가 확인했던 306600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바로 끄면 되죠. 그 다음에 불러오기 누를 거니까 확인 눌러주시고 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셔서 F6번 불러오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은 복사해놔서 마지막 재무상태표 쪽에 2월 2일 붙여넣기 하면 차액이 사라진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직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꼭 공지사항의 기초정보관리는 무조건 맞추자. 여기에다가 상세하게 써놨으니까 이거 한번 다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거 쓰기가 혼자 보기 싫다라고 하시면 주말에 나와서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꺼주시고요. 딱 기초자본관리 3개 끝났으니까 자동으로 일반 점수를 키신 상태에서 문제를 딱 푸는 거예요. 실기는 순서가 똑같으니까. 일반 점표 7월 20일.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2021년도 8월 31일까지 상환한다는 게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2021년도 8월 31일까지 갚기로 하고 얼마 빌렸대요? 500만 원 빌렸다라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돈을 빌렸을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은행한테 돈을 빌렸을 때 차입금이라고 표현하고 차입금. 빌려주면 대여금이었잖아요. 맞아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걸 기억하냐? 미지급금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미지급금은 언제 쓰는 거예요? 원재료, 제품, 상품 말고 다른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할 때 쓰는 그 까먹고, 그리고 차입금은 말 그대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쓰는 개념 까먹는 거예요. 엄연히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어차피 둘 다 뭐예요? 줘야 되는 돈이라는 건 똑같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줘야 되는 돈이 왜 생겼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급금이 아니라 차입금입니다. 차입금. 근데 돈을 빌렸으면 차입금인데 미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500만 원을 왜 빌렸어요? 굳이? 썸메이에 미지급금을 갚으려고 빌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냥 이런 겁니다. 친구한테 돈 갚으려고 대출 받아서 갚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문제가.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지급금이라는 거 썸메일한테 갚아야 되는 거 갚았죠? 미지급금이 더 생겨야 돼. 얘는 이제 갚았으니까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죠. 그러면 미지급금이 이렇게 차변으로 없어질 겁니다. 500만 원. 부채가 없어질 때는 차변에 썼으니까. 그리고 대변에 다시 뭐가 생겨야 돼요? 차입금이 생겨야 되죠. 은행한테 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 이 문제. 돈을 빌렸다라고만 나오면 되는데, 언제 상환한다라고도 나왔죠. 그 나온 이유가 뭐예요? 단기냐, 장기냐, 구분하라는 뜻이라고요. 1년 안에 갚아야 안 갚아요? 그죠? 거의 한 달 뒤에 갚을 거니까, 그러면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몇 월 시험이냐? 6월 시험입니다. 올해 6월 시험에 이게. 아시겠죠? 97회가 마지막 8월 시험이었고. 아시겠죠? 그러면 미지급금도 갚을 돈이고 단기 차입금도 갚을 돈이죠. 둘 다 갚을 돈이니까 누구한테 갚을 돈인지 써야 된다고요. 미지급금 거래처 누구예요? 썸메이.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는 누구예요? 국민은행.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항상 갚을 돈과 받을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지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그냥 문제에 회사 이름이 있으면 거래처를 쓴다라 그랬죠. 근데 그거도 헷갈리면 뭐 눌러요? 요거 눌러요. 항상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를 딱 눌러보면 여기에 써있는 계정 과목은 다 거래처를 써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미지급금도 있고 단기차입금도 있으니까 거래처 쓰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헷갈려요 충분히. 이렇게라도 좀 확인을 해서 거래처를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감점 당하면 아깝잖아요. 1번 풀었고요. 이제 2번 문제 8월 21일로 바꿔보겠습니다. 8월 21일. 이 문제 여러분들 그냥 딱 보니까 보통예금이 나오고 있죠. 보통예금이 나왔으면 보통예금으로 받았거나 보통예금으로 줬을 겁니다. 돈을 줬나요? 받았나요? 줬죠. 보통예금이 감소해야 되니까 대변으로 먼저 감소부터 시키는 거예요. 돈을 주면 대변.
이렇게 왔으니까 750만 원이에요. 맞나요? 돈을 준 이유를 차변에 써주시면 되겠죠. 차변에 뭔가 750만 원을 쓸 건데 돈을 왜 줬나요, 여러분 이거? 그쵸? 취득세 낸 거 맞아요? 그럼 취득세 몇 번 받던 겁니다. 취득세는 여러분들 무조건 자산을 구입할 때 드는 부대비용이라고요. 그래서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여러분들 취득세는 여러분들 부대비용 같은 건 어떻게 잡자라고 했어요? 자산으로 같이 잡자라고 했죠. 이거 자산 뭐 나왔어요? 건물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건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취득세 중요합니다. 취득세. 항상 부대비용은 자산으로 잡아라. 건물 750,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끝이 되겠죠. 뭐야 이 문제 3번 볼게요. 3번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네요. 이거 뭐 말장난이에요. 장난쳤네요 이거. 여러분들 아까 1번 문제 기억나죠? 7월 20일 날 돈 빌렸죠? 언제 갚는다고 했어요? 이 문제네. 이어지는 거. 맞아요. 최지현이 장난하면 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을 갚는 거죠. 단기 차입금도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갚을 거니까. 맞아요. 그럼 단기 차입금 어느 변으로 없어져야 돼요? 이제 차변. 아까 대변이었으니까. 차입금. 우리 아까 거래처 썼죠? 여기도 거래처 써야 되는 겁니다. 국민은행 이렇게. 500만 원. 그럼 뭘로 줬대요, 근데? 또 보통예금에 줬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만 해주시면 끝이 되겠네요. 이해했나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단기차입금, 국민은행, 500,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9월 10일자고요. 지난달 임직원들한테 급여를 줬을 때 뭐 했대요? 원천징수. 원천징수라는 게 뭔가 돈 줄 때 세금을 떼는 거라고요. 맞아요? 회사가 월급 줄 때마다 직원한테 월급 다 안 주고 세금 떼가잖아요. 세금 떼가는 걸 회사가 먹어요? 국가한테 내겠어요? 그러면 그 내는 시기가 항상 다음 달 10일이에요. 그러니까 9월 10일 문제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뭔가 지금 돈 뭘로 냈대요, 근데? 카드로 긁었죠? 카드로 긁으면 돈을 바로 준 거예요? 나중에 카드사한테 갚아야 된다고 했어요. 갚아야 되면 대변에 뭐 나와야 돼요? 미지급금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빚이 생겼잖아요, 빚이.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이거? 그래서 BC카드 이렇게 16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카드는 외상이다라고 조금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카드는 외상이다. 그러면 차변에만 뭔가 잡으시면 되겠네요. 차변. 차변에 여러분들 급여 지급했을 때 떼놨던 거 내는 거죠. 그러니까 급여 지급했을 때 떼놨을 때 뭔가 계정 과목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금 이렇게 하셔요. 예수금. 예수금 분기 진짜 회사 들어가 많이 합니다. 급여는 매달 주기 때문에 예수금 분기는 정말 많이 해요. 이렇게만 분기해 주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여러분 예수금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난달인 8월을 확인해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내가 뭐 이렇게 8월 한번 해보면 16만 원이 뭐 어디 있나 보니까 여기 있네. 예수금. 이렇게라도 확인해서 풀란 얘기예요. 맞춰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날짜 10월 22일자. 이거 여러분들 또 보통예금 나왔죠? 보통예금으로 줬대요, 받았대요? 줬죠? 그러면 대변에 또 보통예금 써버려야죠, 바로. 근데 돈을 준 이유가 차변이잖아요. 맞아요? 뭐 여러분 이거 보통예금으로 돈을 준 이유가 왜 줬대요? 그렇죠? 운송비 준 거 맞아요? 운송비라는 계정 과목은 보기와 똑같이 없어요. 없으니까 운반비 이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뭐예요? 쿠팡이라고, 쿠팡. 쿠팡 배송료 무료해 주잖아요. 지네가 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몇 번째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 운반비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무조건 800번째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운반비 쓴 거니까. 이해가 됐나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6번 11월 1일 사채 문제 나오네요. 사채 문제. 사채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액면금액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액면금액. 액면금액이라고 나올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분류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주식을 발행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사채를 발행하는 문제가 나와요. 액면금액이라는 단어, 이런 식으로 액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사채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사채 문제죠. 사채라는 말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항상 분류가 비슷해요. 주식을 발행할 때 분류는 대변의 자본금 그리고 차변의 돈 투자금 받는 문제가 나오고요. 사채를 발행하는 문제는 똑같아요. 사채 그리고 사채라는 건 돈을 빌리는 거니까 돈 이런 식으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랑 사채를 발행할 때는 문제가 조금 비슷해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이런 형태가. 사채 액면가 얼마짜리래요? 2천만 원짜리죠. 똑같아요. 요거도 2천만 원. 주식 문제라고 쳐도 요거도 2천만 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돈 얼마 받았대요? 2,200 받았죠. 보통예금은 입금됐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통예금 2,200 그리고 여기도 보통예금 2,200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두 개. 그럼 여러분들 저희가 예상했던 액면 금액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나요? 조금 받았나요? 200만 원 많이 받았죠. 그래서 주식할 때는 돈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사채했을 때는 돈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똑같아요. 분기형태가. 주식이랑 사채 쪽을. 이렇게 기억하셔야 좀 문제 풀기가 쉬우실 겁니다. 똑같아요. 잠깐 이거만 보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돈을 더 많이 받나요? 돈을 더 조금 받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돈을 더 조금 받을 때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1,500 받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1,500 받았다. 얼마 돈을 덜 받았나요? 500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주식 할인 발행됐다. 500 그리고 사채도 조금 받았다. 할인 발행됐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 이 분계들만 기억하면 세무까지는 커버됩니다. 사채랑 주식 문제를. 그래서 출제원이 여러분들을 조금 틀리게 하면 이런 식으로 주식과 사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정답은 얘가 되겠죠? 얘가 될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받았던 문제니까. 그래서
대변에 사채, 부채 생겨야 되니까 2,000, 보통예금 2,200,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정표 6문제입니다. 일반정표 끄시고 메인 매치적 입력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8월 3일이네요. 8월 3일. 8월 3일. 우선 항상 메인 매치점표 문제를 푸실 때는 증빙을 먼저 찾으라고 했고요. 이번 문제 증빙은 세금계산서네요. 세금계산서를 줬대요, 받았대요. 받았죠. 그럼 뭔가 매입거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매입거래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50일 과세율이라고 그러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항상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무엇이 하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불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뭐 접대 목적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당연히 불공이 아니니까 그냥 51번이다라고 치시면 되겠죠. 51번. 품목은 뭐 홍보물 제작, 뭐 홍보라고 그냥 홍보라고 쓰세요. 홍보. 수량 단가는 안 나와 있고요. 여기 공급가액에다가 110만 원 다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금 계산서일 때는 부가세 뺀 금액만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100만 원만 집어넣어야죠. 100만 원만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거래처는 블루래요, 블루. 블루한테 뭔가 제작을 의뢰했나 봐요. 현재 잡고 분기형 3번 호나. 이거 원재료 구입한 건 아니고요. 이 문제 결국에 홍보, 우리 회사에 새로 출시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돈 쓴 거 맞죠? 이게 아까 봤던 뭐예요? 광고 선전비죠. 아까 2번에서 봤던 광고 선전비. 이거 대변의 문제에서 미지급금으로 쓰래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번 문제는 바로 끝났죠. 2번 문제의 날짜 8월 10일자. 이 문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방금 했던 50일 과세의 반대가 나와야죠. 이번에 몇 번이에요? 10일 과세 나와야죠. 10일 과세. 품목은 제품이고요. 수량 단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써주겠습니다. 10개 500만 원. 거래처는 삼성상해래요. 삼성상해. 전자 체크하시고 분기형은 항상 3번 혼합 잡겠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뜨는 거 맞죠? 차별에 돈만 받으면 되는데 돈 지금 다 받는데 미리 받은 게 있대요. 미리 받은 계약금이 있었다면서요. 그냥 계약금을 받았었으니까 뭐예요? 수금으로 처리했었겠죠. 차변으로 선수금을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약금 얼마 받았었는지 알려줬나요? 정확히 안 알려줬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계약금 7월 30일 날 받았죠. 그러면 일반전표 이렇게 해서 선수금이라는 금액이 1,100이다라고 확인해도 되고요. 이렇게 확인할 필요 없이 일반전표를 굳이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 없이 계약금 말고 나머지는 뭘로 받을 거예요? 어음으로 받을 거니까 아 요게 나머지고 요게 계약금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굳이 일반전표까지 들어가 볼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수금은 1,100,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을 거니까 무슨 어음이에요?
받으러 오겠죠. 어음으로 받으면 받으러. 이렇게 풀어주시면 끝이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11월 10일 이 문제는 딱 봐도 수출하는 것 같아요. 수출하고 있다라고 첫 번째 끝에 쪽에 돼 있고요. 수출이니까 부가세 이용을 16수출이라고 적어야겠죠. 그리고 제품 팔았다고 돼 있고 제품 여러분들 몇 달러만큼 수출했대요? 1달러. 근데 이거 조심할 게 있습니다. 환율이 몇 개 나왔어요? 그죠? 계약의 시점 환율이랑 선적의 시점 환율이 있죠? 어떤 거 써요? 저희 지금까지 맨날 어떤 거 썼어요? 선적에 썼잖아요. 뭐 선적에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계약 시점에는 제품을 팔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11월 10일 날 선적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125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00달러 1250원 이렇게 하시면 1250만 원의 중국가액이 잡힐 거고요. 이거는 스페이스 바로 좀 지워주시고 그래서 2x2 써주시고 16 수출일 때는 영수일 구분 몇 번이 고정이라 했어요? 1번이었죠. 직접 수출한다. 그리고 이거 돈 언제 받을 거래요? 바로 받아요? 나중에 받아요? 나중에 받으니까 수출할 때는 거의 이렇게 2번 외상으로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 2번 외상하면 아싸리 그냥 외상으로 받을 돈 외상 매출금이 잡힐 거예요.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11월 20일 이 문제는 증빙이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다라는 말이 있네요.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 이 문제 현금 영수증 보니까 부가세가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럼 면세품을 산 거예요. 맞아요. 왜 면세품 현금 영수증 면세 네이버 솔직히 잘 안 나오잖아요. 맨날 풀어가도. 그럼 찾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매입 쪽 현금이고 면세니까 62번이구나.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것들을 찾으면 돼요. 옛날에 제가 부가세 유형 써드렸을 때 써드리긴 했었지만 지금까지 안 나왔잖아요. 잘.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62번이에요. 62번. 품목은 도서고요. 도서 10만 원짜리고 어디 샀나 보니까 서령문구 유형은 3번 혼합. 여러분들 지금 결국에 도서 종이를 책을 산 거잖아요. 종이와 관련돼서 돈을 쓰면은 도서 인쇄비라고요. 모르더라도 도서라고 쳐봐도 도서 인쇄비 하나만 될 겁니다. 종이와 관련돼서 쓰는 건 도서 인쇄비. 여러분 이 문제 500번대예요? 800번대예요? 그래서 800번대. 이 문제는 500번대, 800번대 둘 다 맞게 줬어요. 격리부서가 공장의 격리부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매하니까 둘 다 맞게 해줬지만 여러분들 그냥 생산이 아니면 800번대다. 이렇게만 그냥 기억하세요. 이거 책값 뭘로 줬대요? 현금으로 줬다.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면 끝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끝이고 그 다음에 5번 뭐죠? 5번 날짜부터 11월 30일로 바꿔주시고 5번 문제 보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있네요. 증빙을 받았으니까 매입이고요. 부가수요는 52번입니다. 52 영세 매입. 그래서 부가수요를 52 영세 매입이라고 쳐주시고 원재료 구입했네요. 원재료. 원자재가 원재료니까. 그리고 얼마짜리 구입했나요? 1,000만 원짜리네요. 1,00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현우한테 구입했대요. 현우.
영수열 전자승계한서니까 전자체크 분계 유형 3번. 원재료 구입했으니까 차별에 원재료 생기는 거 맞죠? 대변에 뭘로 줬대요, 돈? 어음으로 줬죠. 어음을 아까 어음으로 받았을 때는 받을 어음이니까 어음으로 줄 때는 지급 어음이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중요합니다. 6번. 틀리라고 낸 문제 중에 하나예요. 6번. 6번 문제 여러분들 증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증빙이 안 보이고요. 증빙이 없다라는 뜻이고, 증빙이 없다라는 뜻이고, 이 문제 제품 얘기 나오고 있죠. 제품을 팔았나요? 누군가한테 줬나요? 근데 공짜로 줬죠. 그럼 이거 뭐예요? 간주는 거예요. 아까 했던 이런 문제에서 간주 공급이다. 그러면 최소한 제품을 줬지만 원래 내야 되는 부가세는 내라. 이게 간주 공급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선 최소한 매출 쪽에서 찾아주셔야 되고요. 원래 팔아야 되는 거니까. 매출 쪽에 무증빙이라고 되어 있는 게 몇 번이에요? 14번, 20번 맞아요? 근데 20번 명거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14건별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14건별 무증빙 거래입니다. 품목은 제품이에요. 제품. 여러분 이거 원래 얼마에 팔아요? 얼마에 팔아요? 원래 50만 원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50만 원 쓰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다가 50만 원 쓰면 숫자가 또 이상해질 겁니다. 왜요? 제가 세금 계산서일 때만 공급가액에 쓰고 세금 계산서가 아닐 때는 부가세 합친 걸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세금 계산서에 아니에요. 이 문제 아니죠. 그러니까 55만 원을 집어넣어야 50만 원과 5만 원이 쪼개지겠죠. 됐나요? 50만 원이 부가세 제외된 금액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썼다. 금액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바꾸시면 돼요. 아시겠죠? 금액이 이상하면 빨리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거래처 누구한테 줬나요? 없죠. 없으면 그냥 쓰지 마세요. 없는데 어떻게 써요? 분계 유형은 3번 호나.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 부가세 안 팔았지만 국가한테 부가세 얼마는 내야 돼요? 5만 원이 내야 되니까 알아서 부가세 계정 과목을 써줬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제품을 판 건가요? 아니니까 제품 매출이 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품을 바꿔주는 거예요. 제품으로. 공짜로 줬으니까 이제 나한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으로 없앤 겁니다. 근데 제품은 50만 원짜리인가요? 35만 원짜리인가요? 35만 원. 팔아야 50만 원이고 제품이라고 써 있는 건 35만 원 원가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제품을 팔지 않고 따르게 썼을 때 어떤 것까지 하라 했어요? 저기요. 8번. 제품을 팔지 않고 다르게 사용했을 때 저기 8번 걸자고 했잖아요. 저기 8번. 이제 차변에만 쓰면 되는 거 맞죠? 이거 무슨 목적으로 제품을 공짜로 줬나요? 이제 거래처 안에 접대 목적은 접대비 써주시면 되겠죠. 접대비. 이게 간주 공급 분기입니다. 접대비. 당연히 800번대입니다. 접대비는. 지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게 아니니까. 접대비 이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간주 공급 분기 이런 형태 가끔씩 출제가 되니까 이런 형태의 분기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면 이 문제도 끝이네요. 메인 매출 점표 6번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오류 발견하는 문제가 튀어나올 겁니다. 오류 발견. 오류 발견 1번. 일반 점표인지 메인 매출 점표인지 판단할 겁니다. 1번 문제 일반이에요, 메인이에요?
그래서 일반전표 증빙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1번 일반전표고요. 2번 문제는요. 일반전표예요, 메인 매치 전표예요. 그렇죠? 세금계산서 수취했다라고 표면 오른쪽에 보이죠? 그럼 메인 매치 전표겠네요. 이렇게 찾는 게 가장 빠릅니다. 증빙이 없고 증빙이 있으니까.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일반전표 들어가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월 3일. 자, 어떻게 분계를 써놨나 한번 보죠. 8월 3일자 들어가니까 분계 떠있죠? 여러분, 이 분계 뭐 한 것 같아요? 대손 처리한 거 맞아요? 외상매축은 110만 원을 못 받게 됐다라는 대손 처리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대손 처리할 때 항상 비용으로 다 잡으라 그랬어요? 충당금 먼저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충당금 잔액이 80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다 비용 잡혀 있으니까 틀렸네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은 얼마만 잡으면 될까요? 비용 얼마만 잡으면 돼요? 30만 원이겠죠. 충당금으로 80 처리할 거니까 대손상각비를 30으로 바꿔주시고 나머지를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끝입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도 외상매축금이랑 코드 번호가 하나 차이입니다. 외상매축금이 108번이니까 충당금은 109번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꺼주시고 이번 문제는 메인 매출전표라고 판단했으니까 메인 매출전표 12월 20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2월 20일 들어가니까 부가세 유형이 뭘로 잡혀 있어요? 불공 잡혀 있죠? 이 문제 보죠 한번. 여러분들 지금 왜 불공이라고 한 거 같냐면 뭔가 승용차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승용차 몇 cc 초과라고 했어요. 1000cc 초과. 근데 얘 경차는 딱 몇 cc래요? 1000cc니까 초과가 된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이상이라고 해야지 뭔가 1000cc까지 포함이지만 초과니까. 그럼 이거는 54불공이 아니라 아까처럼 뭐예요? 그냥 51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맨날 세금계산서 수취할 때 불공 의심해라. 이번엔 반대네요. 불공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51번이다. 이 얘기네요. 맞죠?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뭐 모닝 금액 다 똑같고요. 기아차 남영주점도 똑같고 그 다음에 분계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분계만. 여러분 분계에 여기 오른쪽에 혼합으로 되어 있어요? 현금으로 되어 있어요? 현금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현금으로 뭔가 승용차 샀나 봐요. 현금을 냅두시면 돼요. 그냥. 됐나요? 그러면 밑에 분계 보니까 원재료가 틀렸네요. 원재료 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자동차 샀으니까 원재료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차량 원방 이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그냥. 됐나요?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금을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현금 줘야 되죠. 자동차를 구입했으니까 현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라고 쓰면 그냥 현금이 출금됐다라고 알아서 뜨는 거니까 냅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만 분개해 주시면 이거까지 끝났네요. 그 다음에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 문제 들어갈 거니까 무조건 일반전표 12월 30일에 들어가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일반전표 12월 31일 들어가 주시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 키포인트가 뭐예요? 환율이죠, 환율. 제가 맨날 기중은 4글자, 기말은 6글자 맨날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 기말이니까 6글자인 외화환산 이익이나 외화환산 손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개정 과목 뭐에 대한 환율 얘기예요? 외상매입금 맞아요?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환율이 얼마나 달라졌나 평가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잡혀 있어요? 300만 원 잡혀 있는 거 맞나요? 이 300만 원이 외화로 하면 얼마래요? 2천.
500달러. 여기까지만 한 겁니다. 그냥 요거를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쓴 거예요. 됐나요? 그럼 보니까 결산 환율. 지금 환율은 얼마예요? 달러당. 그런 거 맞아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고 그리고 갚아야 되는 달러가 2,500달러죠. 얘들이 곱하세요. 곱해서 원래 잡았던 300이랑 비교하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계산기를 써서 2,500달러 갚아야 되고 지금 환율은 1,150원. 그러면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287만 5천 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원래 이 회사가 잡았던 외상 매입금보다 금액이 커졌어요? 적어졌어요? 적어졌죠, 여러분들. 원래 300인 줄 알았는데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2875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졌으니까 외상 매입금도 줄이세요. 이렇게. 갚을 돈이 적어졌으면 외상 매입금 줄여야죠. 얼마 적어졌나요? 12만 5천 원 정도 적어진 거 맞아요? 300에서 287만 5천 원으로 적어졌으니까 12만 5천 원 정도가 적어졌구나. 그럼 외상 매입금도 12만 5천 원 줄이시면 되고 이렇게 줄이시면 되고 대변으로 뭐 잡으는데 대변이 수익자리죠. 수익자리가 뭐 잡으면 돼요? 환산 이익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분결 한번 써보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도 거르쳐 써야 됩니다. 문제 회사 이름 있죠? 외상매입금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누구한테 갚을지 써야죠. 외상매출금도 썼으니까 그다음에 외화환산 이익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의 키포인트는 월할 계산이네요. 결산 문제에 월할 계산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기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계정 과목을 떠올려 보라 그랬어요. 4가지였죠. 그렇죠? 상급비용, 이수수익,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이런 식으로 떠올리는 건데 4가지를 기억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확률적으로 높은 상급비용이랑 선수수익만이라도 떠오릅니다. 확률적으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그래서 항상 짝꿍이 있다고요. 상급비용, 저번에 상급비용 풀어봤죠? 상급비용은 짝꿍이 뭐 얘기 나와요, 맨날? 보험료, 그죠?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지금은. 그냥 선수 수익은 이장선, 임대료 얘기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막 2개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시험 때. 그럼 한번 해보죠. 요것도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점검할게요. 상급비용 문제 풀 때 제가 어떻게 했었냐? 이렇게 했었습니다. 상급비용 문제가 나오면 항상 보험료 납부일의 등계를 확인하고 항상 결산 때 어느 변의 계정 과목이 어느 변으로 간다 그랬어요. 차별이 있는 게 항상 대변으로 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차별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대변으로 간다. 요거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선수수익도 똑같아요. 선수수익도 임대료 받은 날짜의 분기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번엔 얘는 대변에 있는 게 차별이다. 얘네 둘 진짜 잘합니다. 상급비용, 선수수익 얘는 대변에 있는 게 차변으로 간다.
그러면 이 문제 임대료 언제 받았대요? 6월 1일 날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1일 날 5,040만 원을 받았고요. 전액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분계를 한번 확인해 봤으니까 한번 보죠. 차변에 이런 식으로 5,04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고, 이 5,040만 원 받은 걸 다 뭘로 처리했다고요? 임대료로 처리했다면서요. 그럼 여기 임대료 이렇게 처리했겠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던 계정 과목이 무조건 차변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임대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고, 대변에 당연히 짝꿍이 선수 수익이 떠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럼 여러분들 임대료가 수익이잖아요. 수익 계정 과목을 결산 때 더 잡고 있는 거예요? 줄이고 있는 거예요? 줄이고 있는 거죠. 수익을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기간이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보험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수익을 줄이는 이유가 아직 기간이 안 된 5개월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직 기간이 되지 않으면 수익 잡지 말고 비용도 잡지 말라. 이런 얘기가 보험료랑 임대료 얘기입니다. 그러면 5,040만 원에다가 몇 분의 몇으로 계산하면 돼요? 12분의 5개월치는 찌르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5개월치는 아직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수익으로 잡히면 안 된다. 그래서 수익을 줄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5,040만 원 곱하기 12분의 5 하면 2,100만 원이 나오네요. 여기다가 2,100, 2,100 이렇게 분개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분개를 먼저 잡으시고 수익을 잡고 있나 수익을 줄이고 있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간을 세주시면 돼요. 그러면 분개할 때 차변에 임대료 줄이고요. 2,100 대변에 선수 수익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끝이겠죠. 이렇게 분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산 3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무슨 얘기, 뭔 얘기 하고 있어요? 법인세 보자마자 자동 결산이구나 떠올리시라고요. 법인세 보자마자 자동 결산. 그러니까 3번 문제는 웬만하면 자동 결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웬만하면. 그러면 일반 점표 끄시고 자동 결산이니까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는 겁니다. 엔터. 이제 또 헷갈려져요. 법인세는 어디다 쓰지? 라고 헷갈리시면 바로 컨트롤 F. 법인세 치는 거예요, 그냥. 헷갈리면 바로 쳐버리는 겁니다. 법인세. 컨트롤 F 눌러서 법인세 쳤어요. 법인세 컨트롤 F 치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법인세 등이라는 게 있네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보니까 법인세 얼마 내야 되는데 이 회사가 1,000만 원이죠. 법인세라는 건 뭐예요? 회사가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이 법인세예요.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면 돈을 벌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고요. 소득세. 세금이 다른 겁니다. 그럼 보니까 우리 회사 법인세 1,000만 원 낸 거죠. 근데 문제 중간에 낸 게 얼마 있대요? 600. 아, 그래서 선납세금이 이렇게 600이라고 프로그램에 써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이거 정리가 진짜 쉬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납세금 600이라고 프로그램에 써 있죠. 이거를 똑같이 오른쪽에다가 적으세요. 오른쪽에다가 600 이렇게 적으시고 그래야 법인세 등이 600이 잡힐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근데 저희 법인세 얼마 낼 거예요? 1,000만 원. 그럼 추가로 내야 되는 게 얼마예요? 400이죠. 여기다가 추가 400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문제는 쓰는 금액만 달라지지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산납세금 똑같이 써주시고 추가로 내야 될 게 400이다. 됐죠? 이렇게 쓰시고 결산 문제 3개 다 끝났죠?
그럼 뭐 눌러요? 마지막에 전표 추가.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죠. 전표 추가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 결산 붕괴 완료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 꺼주시고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주요 문제네요. 마지막 주요 문제 1번 보죠. 마지막 장. 네?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이제 1번 1번 보니까 뭘 물어봤어요? 저번에 상반기란 거 물어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이번에도 뭔가 상반기를 물어봤고요. 1월부터 6월까지 뭔가 제품 언제 많이 가장 팔았냐 이거 물어본 거죠. 맞아요? 그럼 우선 어디 먼저 들어가 봐요? 월기표 이거 1월부터 6월까지 뭔가 제품 매출 금액을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때 뭐라고 했어요? 월기표로도 확인이 되지만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어디 들어가자고 했어요? 총계정 원장. 그러니까 편하신 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편하게 안 보고 그냥 월 물어보면 월기표만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월기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내가 월기표를 들어가면 여기 밑에 제품 매출을 찾아서 이거를 더블 클릭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1월에 번 돈, 2월에 번 돈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계속 내리면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복잡해 보이니까 항상 이렇게 총계정 원장이라는 거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편한 방법 여러분들이 찾아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가장 많이 팔았어요? 5월 맞아요. 5월 2억 2,380만 원짜리 팔았으니까 5월이겠네요. 5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 금액들이 계속 합쳐서 써지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이 정답이겠죠. 5월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니까 미지급금 4월 말 현재 미지급금 물어봤죠. 미지급금만 물어봤으면 월계표를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미지급금만 물어본 게 아니라 뭐 물어봤어요? 거래처를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저번에 거래처를 물어볼 때는 항상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잖아요. 거래처를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서 4월 말 현재라고 했으니까 4월 30일, 4월 30일. 계정값은 뭐 물어봤어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거래처 하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니까 엔터. 별로 없네요, 거래처가. 근데 여러분들 미지급금 가장 많이 갚아야 되는 회사 누구예요? 이제 남해백화점이 남해백화점. 맞아요? 남해백화점 220만 원이 정답이겠죠. 남해백화점 220만 원. 그 다음에 3번 1기 예정신고 기간 물어봤으니까 부가세 물어본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공급가액만 물어본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 매수를 물어봤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들어가셔야 돼요. 됐어요? 부가세 신고서는 저희가 매번 맞지만 금액만 써 있었잖아요. 매수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매수를 물어볼 때 저번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한 번 들어갔었죠. 그때 들어갔을 때는 주민번호 발급분일 때 들어갔고 이번에 매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가셔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두 번째 있는 거 클릭 이거 주시면 돼요.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세요. 이 문제 세금계산서
준 거 물어봤어요? 받은 거 물어봤어요? B로 패스로 받은 거 물어봤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입. 그러니까 요거를 클릭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1월부터 3월이고 매입을 클릭. B로 패션 찾으면 되죠. 여기 있네요. B로 패션. 몇 매 받았대요? 13매 받은 거 맞아요? 13매 받았고 공급가액은 2,175만 원. 요게 정답이겠죠. 됐어요? 그래서 13매 수 2,175만 원. 이렇게 풀어주시고 다 끄신 다음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눌러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5월 23800 플러스 남해 백화점 220만 원, 13매 2,175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 이론으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실기입니다.